운정 비결론 풀이는 운정 추위로님의 실전법이며 어린 시절에 한의사를 하던 조부님으로부터 사주를 배워서 대단히 능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생일을 알아낼 정도로 열정적인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40세에 애석하게 유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남긴 실전법은 후학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운정, 일강, 인수격에 재는 불길하나 제격에는 인수를 보아도 무방한 강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월지 좌우묘유는 천간에 투함이 없어도 그대로 격을 잡으니 인수격이며 천간은 재성이 시간에 투해 인수를 극하니 파격입니다. 그러나 월간의 계수가 수국화로 억제하여 성격인데 다시 연간의 기토가 계수를 극하니 병화가 살아나 파격이 되었습니다. 즉 화토인 재관이 불길합니다. 이처럼 격이 꼬이면 살아감도 베베 꼬입니다. 인수격에는 재를 보면 불길하지만 제격에는 인수를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지로는 일간 임수가 월지 인수격이라도 본기로 근이 없어 신약한데 재성이 강합니다. 운도 화목이니 불미합니다. 그러니까 본기 임수가 본기가 근이 없으니까 점수가 4에 해당되어도 신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4는 월간의 계수가 하나 있고 월지에 인수를 얻어서 2.5니까 3.5가 되고 축중에 축토라는 수를 품었으니까 0.5를 더해서 4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4.2가 돼야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4가 걸리면은 이 본기로 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신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임수가 6월에 태어나 인수격이며 4로 톡에 걸렸으니 일간의 영역을 살피니 일간의 영역은 여기 월지죠. 그래도 여기 반은 그래도 월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계수는 기토한테 극을 당해서 무력해졌고 물론 유축은 합은 했지만 지지에 보면은 일시지에 보면 인호가 합을 해서 병화가 투간했으니까 재성이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병화가 제왕하니 신약지명입니다. 이런 명조가 금수운을 만나면 크게 대발할 것인데 화목운을 향하니 뜻을 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싫은 것은 일지에서 일간의 기운을 식신으로 설하는데 시지에서 인호합하여 천간의 병화까지 투했으니 일지인 부부궁이 불미하고 그래서 시지인 가정궁까지 불미하게 됩니다. 또한 임수의 부인은 재성인데 천간의 병화와 오중 정화와 인중 병화로 3위가 있으니 여자가 많이 따르는 명도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일지를 중심으로 제인합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중 병화와 월지 유중 신금이 병신합하니 재성과 인성의 암합이라 모친 재치로 나온 자식에 해당합니다. 인중에 병화가 있고 병화는 재성이니까 부친성이죠. 유중 신금은 인수라서 모친입니다. 그것이 병신암합을 하니까 모친 재치다 이겁니다. 부친성은 또 시간의 병화가 투해서 월지 유중 신금과 축중 신금이 이 병신합이라 두 여자와 연분이 있어 부모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월지 유금은 일간의 임유 욕지에 있으니 인수가 목욕이면 모치는 제가의 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정황이 맞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명은 일지에서 인중병화인 처성이 있고 무토인 관성이 있는데
인중의 병화와 무토인 관성이 들어있죠. 재관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지에서 이 오화가 있어서 인호합을 해야지 그 재관 합이 혼전 임신 총각 득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지에 처성인 인중 병화가 있는데 인호합으로 오중 정화도 일지합이며 오화가 이렇게 들어오면 병화까지 딸려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성이 중중한 다처의 상입니다. 임신대운의 임수는 신약지명의 길신이라 하겠지만 천간의 임계수가 거듭 있고 시간의 병화를 임병충하니 재성 탈제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초대운 임신대운의 임수는 임수가 신약에는 물론 길신 역할을 하지만 임수가 들어와서 임계랑 힘을 합쳐서 이 재성인 병화를 충하니까는 재성을 충극하면은 재물의 손실이 일어나고 재성이 탈제되는 불기론입니다. 그러나 뭐 어린 시절이니까 재물 돈 버는 나이도 아니고 하니까 이때는 부친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따라서 재성인 부친의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이사를 자주 하면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분주다사하고 번민이 많은 시기가 됩니다. 대운지지 신금도 역시 신약한 임수일간에게는 기운이지만 일지임목과 인신 충이 일어나므로 8세가 되는 임신은 병신년에 대운과 세운의 이 신금이 일지를 충하니 일지는 자신의 몸이기도 하므로 탈장과 맹장뇨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두 개의 신금이 와서 일지를 충해버리니까 쇠자왕신발로 부서지는 것이죠. 임신은 병신년은 임수가 임병충으로 재성을 극하니 비록 부친의 사업 부진을 겪지만 본인에겐 길한데 세운에서 다시 병화가 투하니 불길한 세운입니다. 지지로는 이 신금이 일지를 충하니 맹장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해가 됩니다. 신미대운 중에 신미대운으로 들어가서 신금은 시간의 병화와 병신합수하여 시간의 병화 병신합수하여 월지가 유금이다 이거죠. 운정님은 병신합하면은 그 오행을 그대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러한 경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앞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병신합하면은 병신합수로 변한다. 근데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병신합수로 변하기 위해서는 월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금생수를 하니까 이것은 길신을 만드니 길한 시기입니다. 월지가 금이라 금생수 되므로. 그러나 대운지지 미토는 조토라서 신금을 생하는 여력이 없으므로 절각되어 대기람이 소기람으로 바뀌었고 미토 대운에 들어서면 신약한 임일간에는 관성이라도 부담스러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연지와 충미 충우라니 정관의 형충으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의 실적이 오르지 않고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금의 시기에는 신금의 시기에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으나 정작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에 미토운이 좋지 않고 충미충으로 흔들리니 원하는 인류대학을 낙방하는 아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충미충해도 원국에서 토가 동하지 않았으니 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충미충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이 축토가 원국에서 동한다라는 것은 원국에 미토가 있다든지 술토가 있다든지 그래서 축술형으로 동하고 있어야지 미토를 만나면은 이것이 격발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운에서만 이렇게 건드리면 충미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지가 인수격이며 용신이 인수라 인류는 아니라도 대학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했다는 얘기죠.
신미대운은 병신합거로 길하나 다만 월지 본기가 합거되니 흉함도 있습니다. 유금이 왔는데 신금이 왔는데 유중 신금이 나타난 거라서 월지 본기가 됩니다. 그것이 합거가 되면은 본기 합거는 일사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흉함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인성 신금은 월지 인수를 보고 물상 결합을 하니 무난히 대학에 진학합니다. 비록 합거는 되긴 했지만 월지 유금을 보고 물상 결합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난히 대학 진학합니다. 경호대원 20일에 경금은 신약의 인성으로 길하니 그 시기에 학업이 숭숭장구하였으며 더구나 육군의 ROTC 장교로 좋은 보직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경호운의 경금은 기토와 계수를 통관하여 길한 시기입니다. 경호운은 연월간에서 기토가 토국수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로 가니까 길한 시기다 이거죠. 그러나 도화인 오화대운이 문제인데 일지를 인호합하로 기신인 재성과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화대운에는 도화죠. 사유축이니까 연지가 사유축에는 오화가 도화인데 오화가 이렇게 도화로 들어오고 또 도화가 또 들어오죠. 이중 도화를 만나니까 본인도 차마 발설하지 못할 정도로 여자로 인한 곤욕을 치루었던 것이며 오화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기사대운에 들어서 기토는 정관이며 연간에 기토가 있어 중관이 되는 것입니다. 중관이라는 것은 두 개가 나타났다. 정관이 두 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양쪽에 정관을 들고 있다 보니까 정관에 대한 그 갈등이라든지 방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신약에는 기신이며 더구나 월간의 희신인 계수와 기계극한이 힘든 시기로 판단합니다. 그 시기에는 정관이 귀신이 되어서 계수 희신을 극함으로 직업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중간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토의 시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를 밟는 과정이었는데 번번이 논문이 낙방하여 시리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대운지지 사화는 사유축 금극을 이루게 되니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박사 논문이 패스하여 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정식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겸하여 학술 세미나에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무진대운에 들면 일간 임수를 무임극하는 7살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월간 계수가 무게합하니 일간의 충국은 미약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명예에 7살을 합거하면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발전도 없으며 탈도 없는 평범한 시기였습니다. 다만 무진대운에부터는 무게합거로 7살이 합거되면 길하나 억눌렸던 계수가 사라지니까 억눌렸던 병화가 살아나서 재성의 불미함도 있으니 평범한 시기였습니다. 진토대운은 습토라 임수일간을 거스르지 않고 월지와 진유합금 되니 인성귀신으로 변화되고 왕해지니 학술이 명진사회를 떨쳤으며 부귀와 복록을 함께 거머쥐는 대기란 시기였습니다. 진유합금 되니까 대단히 길하죠. 정묘대운에는 정화는 기신이며 일간을 정임 한목하여 일간의 오행은 변하지 않으나 합으로 나오는 기운이 식상인 목기라 신약한 일간에게는 기신운입니다. 겸하여 사회궁이며 격인 월주, 그죠? 월주를 정묘, 그러니까 정계충의 묘유충이니까 월지를 천국지 중하니 매우 곤경에 처하는 시기입니다. 더구나 묘목은 월지 유금과 묘유충이 일어나니 월지를 충합하면 직업과 환경에 의한 변화와 이동이 발생합니다. 정화가 병정 혼잡으로 정화가 들어오면서
병정 혼잡으로 병화가 살아나고 병화는 귀신이므로 흉운입니다. 병인대운에 귀신으로 뭉친 대운이라서 그죠? 병도 귀신이고 인목도 귀신이기 때문에 본 명조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는지는 연락이 두절되어 알지 못하나 힘들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 불운의 시기임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처럼 좀 자세하게 운정님은 자세하게 그 실전을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